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 대표를 노리는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운데요. 지난주에 하태경 의원 만나봤고요. 오늘은 손학규 상임고문 만나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손학규 대세론이라는 말이 들립니다.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대세론 맞다고 보십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방을 다녀보면은 그래도 이 당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또 당내 통합을 이루고 또 정치의 개혁을 이룰 사람이 손학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당뿐만이 아니라 바른정당 출신 당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년 뒤에 총선이 있는데요. 정계 개편 골든타임 언제가 좋다고 보세요? 그거는 우리가 우선 우리 자신을 개혁을 하고 네. 바른미래당이 정계 개편에 중심이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년 들어서서 시작이 되겠죠.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통합 보수야당 건설을 위한 야권 리모델링을 언급했습니다. 혹시 고문님이 말씀하신 정계 개편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바라보는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계 개편은 보수 야당의 통합이 아니라 예. 중도개혁 통합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정당은 이데올로기를 극과 극으로 분열된 그런 정치 또 지역 갈등을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을 해서 민생 경제를 일으키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시다.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지금 10%가 안 됩니다. 지지율 회복 방안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지율이 중요하긴 하죠. 예. 그러나 당장 지지율에 연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예. 우리는 이거 먹을 게 없습니다. 저는 제가 대표가 되면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스로 반성을 하고 당의 화학적인 통합으로 완성을 하고 개혁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하고 인재 영입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중도개혁의 가치를 실현할 그런 정당을 만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문재인 정부에게 잘하는 것은 협조를 하고 예. 잘못된 것 특히 민생경제 실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대한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때 국민이 우리에게 눈길을 주고 지지를 높여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TK 대구 지역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나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대구 토론 끝나고선 세 팀을 만났는데 물론 이제 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만 대구 지역에서 이 민생의 어려움 역시 절실하고요. 또 대구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확실하고 더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세가 약하긴 하지만 중도개혁 통합의 정치 그런 정당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요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요. 고모님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기본 인식이 안 돼 있어요.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정부가 예산으로 세금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왼쪽 날개로만 하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대통령과 비서진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과 관료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꼭두각시 앵무새 역할만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 기다려봐야 된다. 3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말이죠. 예.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급격한 시행 이러한 것들이 실업률을 높이고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청와대가 제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소득주도 성장 물론 바꿔야죠.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시장의 수요를 늘리고 그것으로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그 제도가 성장과 생산 제조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는 건데 생산이 지금 멈추고 있잖아요.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기업이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소득주도 성장만 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해찬 의원이 고용쇼크의 책임을 전임 보수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누적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왜 이승만 대통령 탓이라고는 하지 않죠? 남탓 정권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저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당 대표가 되려고 나온 사람으로 이 당이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청와대 비서관이 모든 것을 주물러서는 안 된다. 내각한테 맡겨야 된다. 당과 국회가 깊이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너무 이제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를 쓰고 일자리 추경만 2번이나 했는데 1년간에 일자리 늘어난 게 5천 개밖에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최소한도 20만 개에서 3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실장에다 재경부 장관을 다 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 갖고선 첫 번째 사인한 게 뭡니까? 일자리위원회 만든 거고. 그랬죠.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청와대 집무실에다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때 잠깐 보였지만 그 뒤에 우리 국민이 일자리 현황판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주목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위원장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실업자가 계속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 23만 개나 생기고 이런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지금 장관 탓하고 있습니까? 경제 투톱의 갈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 기호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완벽한 팀워크를 주문하면서 고용의 직을 걸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자리위원장인 대통령부터 사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세금 여유가 있으니까 재정 확충을 하라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데 경제 원리에 한참 어긋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 원리에 충실해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를 왕성하게 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위축시키면은 그 결과는 고용의 감소입니다.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적폐청산 말고도 기업들이 투자도 마음껏 하고 일자리도 마음껏 창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기업이 기업 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기업이 정부가 우리를 돕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정부가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사회가 우리를 칭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 또 얼마 전에 저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김동연 경제부 총리가 뭐 같이 만났는데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두 손을 모으고 완전히 죄인이 뭐 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니 그 대기업의 회장이 예. 장관 앞에서 그렇게 죄인이 벌벌 떨듯이 그래야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얘기예요. 떳떳하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예. 정부는 우리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요즘 기업들이 정부 생각하면 그냥 발을 떤다는 거거든요. 기업들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요. 저희가 그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네. 그 당 체제를 정비해서 또 집권을 위해서 나아갈 때 기업에게 힘을 주고 기업에게 기운을 주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노동자들이 왕성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그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다른 한편 기업이 우리나라 그 경제를 만드는데 일자리 만드는데 이 주역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얘기죠. 네. 지금 장하성 실장 경질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고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장관하고 그 사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동연 그 재경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 예. 당연히 장관이 힘을 실어줘야죠. 근데 네. 지금 대통령이 이 중요한 정책을 경제수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왜 경제수석 앞에서 읽는 거 누가 써줬어요? 그 보좌관들이 써준 거 아닙니까? 예. 보좌관들이 써준 걸 다시 보좌관들한테 읽혀주면은 장관들은 보좌관이 쓴 그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다 얘기죠. 예. 청와대 정부를 없애고 내각에게 힘을 주어서 내각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각의 일은 국회하고 협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예.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그저 청와대 대통령과 비서관이 하는 일 앵무새처럼 그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렵다. 8월 29일 날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부터 제대로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지만요. 그래도 경제 라인 교체 필요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경제 라인 물론 저는 지금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는 없지만 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첫째로 중요하고 예. 둘째는 청와대 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각 중심으로 장관들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여당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협치의 구체적인 예로 야당 인사의 내각 참여 얘기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바른미래당 박선수 의원의 장관 입각설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고모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야당 우롱입니다. 박선수 의원의 입각설이 정당 간의 협의가 없이 언론을 통해 흘린 거 아니에요. 간보기를 한 거 아닙니까? 협치의 기본을 모르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협치를 원한다면 먼저 야당,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협치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협치를 하자. 또 내용은 어떻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그럼 이런 관련 장관 환경부 장관이고 환경부 장관이고 부총리고 이거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 협치의 그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그 독일의 경우인데 예. 이 독일의 경우
양당이 협치의 대상이 되는 연립정부의 대상이 되는 당이 모여서 이민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세율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기본 정책을 합의를 하고 그러면 너희가 외교부 장관 재무장관 이런 것을 당신이 추천을 해야 그 당에서 이것이 협치거든요. 네. 박선숙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소속이죠. 네. 우리 당원인데 그러나 지금 당에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빼가는 것을 시도하면서 그걸 언론에 흘리고 이것이 협치다. 정말로 야당 우롱이고 국민 우롱입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야당 결함으로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인 손학규 상임고문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